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를 다녀온 강 특사는 우리 기술이 경쟁국인 독일보다 더 좋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육군 5호 군수지원여단 드론 정비반의 활동이 야전 부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 자체 드론 정비 역량 확대로 정비 지연을 줄이고 보안 우려까지 해소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드론 체계도 작성, 수리 절차 확립과 함께 3D 스캐너와 프린터를 활용해 부품 확보에 제한도 넘어섰습니다. 육군 2군단 12항공단이 KUH-1 수리용과 500MD 헬기를 투입해 공중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헬기 기동 중에도 대공 표적기를 타격하는 등 공대공과 공대지 사격 기량을 높였습니다. 또 헬기 조종사들은 표적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하는 조종수를 숙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수도방위사령부 합동방공작전센터와 대테러 작전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안 장관은 청와대 이전에 따른 방공작전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수도 서울에 대한 빈틈없는 방어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수도 방위 임무 수행 현황을 보고받은 후 수방사 합동방공작전센터를 찾은 안 장관은 최근 방공작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조건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감을 활용한 실전 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 핵심 시설이 밀집한 수도 서울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방공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테러 작전부대에선 각각의 임무 수행이 시민 생명과 직결된다며 철저한 테러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12.3 내란의 상흔을 딛고 본립도생의 자세로 임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대해 경쟁국인 독일과 비교해 우리가 더 나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산기업과 원팀으로 1조 3천억 원 규모의 노르웨이 천무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K방산 4대 강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를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활동했습니다. 강 실장은 우리 기술력이 경쟁국인 독일에 비해 더 낮다며 잠수함 수주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잠수함의 기술력이 훨씬 더 낮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에 캐나다와 한국 간의 산업 협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독일 기업과 최종 결선에서 경쟁 중인 가운데 강 실장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의지를 보인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까지 짧게는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다며 캐나다 측에서 한국에 방문해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정부와 우리 기업 합작으로 노르웨이와의 1조 3천억 원 규모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낸 상황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도 K방산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 승리를 돕기 위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 일행의 부대 견학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견학에는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과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 대사, 캐나다 기업 대표단 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캐나다 측 일행은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과 함께 도산 안창호급 종합훈련장에서 잠수함 승조원이 시연하는 전술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잠수함 환경을 구현한 조종 시뮬레이터와 승조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끝으로 도산 안창호급 상가대를 방문해 잠수함 사령부의 자체 정비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 양국 해군은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사일런트 샤크 훈련에 참가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암무함엔 캐나다 승조원 1명이 편승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기존 국방 분야 종이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2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예산 절감과 사용자들의 편의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국방 분야 납부 고지서는 높은 보안 수준 때문에 주로 우편이나 메일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고지해왔으나 부처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안전한 모바일 고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카카오나 네이버 등 친숙한 채널로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개발 비용 1억 원으로 연간 발송료 5천만 원 등 예산 절감은 물론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방 재정 정보 시스템의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국민 편의성과 재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현대전장의 핵심 드론 운용 전술의 발전을 위한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이 오는 9월 열립니다. 국방부는 드론 공방전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하고 2일 3편의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1월 2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민간 기업과 군 등 총 21개 팀이 참여해 미래전장을 대비한 전술적 해법을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심사는 실제 지형과 전파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결과 육군 1 방공여단과 주 아세타, 주 담스테크의 시나리오가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3개 팀은 국내 지형을 기반으로 드론의 독창적인 전술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선정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대회를 구체화해 우리 군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고도화하고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육군 5호 군수지원여단이 부대 안에서 드론을 직접 수리하는 드론 정비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주 의존을 줄이고 정비 대기 시간 단축과 보안 우려 해소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드론의 프로펠러와 모터를 확인한 후 기체를 열어 배선과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테스터기로 신호를 찍고 필요한 곳은 납땜으로 복구합니다. 5 군수지원여단 참수리대대는 지난해 4월 드론 정비 TF 임시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멀티콥터 형태의 드론까지 부대가 직접 정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단은 기존 UAV 정비 인력을 재편했습니다. 멀티콥터 정비 자격 보유자와 관심 인원을 모아 드론 정비반으로 꾸렸습니다. 반원들은 드론을 분해해 체계도를 만들고 운용, 정비 부대 의견을 모아 수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장소와 그리고 장비 모두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여단장님과 대회장님 그리고 드론 정비반 인원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훌륭한 드론 정비반으로 구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품 확보에 제한이 생기는 구간은 3D 장비로 보완합니다. 스캐너로 부품 형상을 뜨고 프린터로 일부 수리 보속을 제작해 맞춤 테스트를 합니다. 여단은 이러한 군내 정비 방식이 정비 지연을 줄이고 운용부대 지원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야전 정비 부대의 직접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정비 기간이 단축되고 드론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전투력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전투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비가 끝난 드론은 곧바로 시운전을 진행합니다. 부대는 경계용 드론 정비 점검을 시작으로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의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충성 기초훈련과 동계 군사훈련을 통해 생도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장교의 기본 자세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차성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차 역전 타격 3발, 사격 개시. 한 발 한 발 신중히 방아쇠를 당기는 기훈생도. 가까이 다가온 표적지를 세세히 분석하며 0점 맞추기에 집중합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63기 기훈생도를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5주에 걸친 충성 기초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훈생도들은 개인화기 사격장에서 전투기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화기 사격수를 숙달했습니다. 기훈생도는 0점 사격을 통해 자신의 화기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고
각사로 안전통제관 역할을 병행하며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한편 동계 군사훈련 중인 61기 4학년생도는 기훈생도에게 기초 사격수를 직접 지도하는 사격 교관화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야전부대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현장 중심 훈련의 하나로 전투 임무와 직결된 실질적인 과제를 숙달하고 장교로서 갖춰야 할 지휘 통솔력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사격 교관화 훈련을 통해 후배 기훈생도들을 직접 교육하며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함께 배우고 발전하는 이 경험이 앞으로의 장교로서의 임무 수행에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배님의 조언 덕분에 자세와 사격 방법을 정확히 익힐 수 있었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선배 생도님들을 본받아 앞으로 어떤 임무도 완수하는 당당한 생도가 되겠습니다. 인근 분소대 전투교장에서는 62기 3학년 생도들의 분대 전투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생도들은 분대별로 효과적인 공격, 방어 방안을 논의하고 기동과 엄폐를 반복하며 목표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도들은 통일된 전투 복장을 착용해 전투 편의성과 위장 효과를 몸소 느끼며 전투원으로서의 복장 착용을 체질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투 복장 착용을 체질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선체험 후 교육하는 훈련 방법을 적용하여 훈련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관들은 생도들이 강인한 체력과 확고한 군인 정신을 갖춘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생도들은 학습자 중심 교육법을 통해 왜 배워야 하는지를 체감하며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장교가 되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훈련이 끝나는 2월 63기 기훈생도는 정식 입학해 생도로서의 발자취를 이어가고 61기 생도는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단 육군 소위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KFN 뉴스 차성규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육군 12항공단이 주야간 공중 사격 훈련을 통해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공중 사격에 앞서 담수지에 착륙한 헬기가 물을 끌어올립니다. 곧바로 상공에서 물을 살포하며 임무 준비와 안전 조치를 동시에 점검합니다. 육군 2군단 12항공단이 혹한 속에서도 기동술과 공대지 공대공 타격 능력을 점검하는 공중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사격을 포함해 기체 운용과 정비, 안전 조치까지 항공작전 전 과정을 실전처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정비사와 승무원들은 담수 작업과 화기 점검을 통해 혹한 속에서도 즉각 출격 가능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수리온과 500MD 헬기가 차례로 이륙해 K-12 기관총 주야간 사격과 무인 표적기 RC맷을 활용한 공대공 사격, 7.62mm 건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훈련 전 과정에는 안전통제관 운용과 산불 예방을 위한 담수 운용 등 철저한 안전관리도 병행됐습니다. 육군 12항공단은 앞으로도 조종사, 승무원, 정비요원이 함께하는 실전적인 항공훈련을 지속하며 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3,600톤급 최신의 잠수함 장영실함의 부대가 창설됐습니다. 장영실함은 내년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가지는데요. 초대 함장을 맡은 도현섭 대령은 국가 전략부대 핵심 전력으로서 그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우리 해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 우리 기술로 만든 최신의 잠수함으로 지난해 10월 진수됐습니다. 2일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선 이 장영실함을 이끌 부대가 창설됐습니다. 부대는 먼저 내년에 장영실함을 성공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작업에 나섭니다. 초대 함장에는 도산 안창호함과 정운함,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에서 근무한 도현섭 대령이 임명됐습니다. 장영실함은 장고수리 배치원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기반하여 음탐기, 미친전지 탑재 등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잠수함을 인수하는 마음으로 인수 기간 중 세밀하게 작전용 성능을 확인하고 함 운용 능력을 완비해야 하겠습니다. 장영실함은 국내 잠수함 설계, 건조 기술이 집약된 디젤 잠수함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함 이름에는 1번 함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K방산 수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담았습니다.
장영실 한 부대는 그 시작을 알리며 국가전략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장영시함은 꿈, 도전, 창조의 종착지가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라는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고 창조에 나아가는 하나의 계단이자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영실 함은 인수 기간을 거쳐 내년에 해군에 인도된 뒤 전력화 과정 이후 실전 배치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길었던 한파가 지나간 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긴급 제설작전으로 빈틈없는 영공방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의 고성능 활주로 다목적 제설차 SE-88이 제설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수도권의 영공방위를 담당하는 15비도 긴급 제설작전에 나선 겁니다. SE-88은 퇴역한 F4 또는 F5 전투기에 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 400에서 500도의 열기로 활주로의 눈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공군은 악기상 속에서도 완벽한 활주로 제설 작전으로 빈틈없는 항공작전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력을 높이자 전쟁을 시작하면 중동전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 중이라고 밝혔는데 협상이 불발되면 군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미국이 중동의 군사적 자산을 전개한 것을 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지역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미군 기지나 미국의 맹방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는 경고로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این را هم آمریکایی‌ها بدونن که اگر این دفعه جنگی را بندازن این جنگ منطقه‌ای خواهد. 하메네이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이란군은 예고됐던 군사 훈련을 자제했습니다. 이란군의 무력 시위가 충돌과 긴장 고조를 초래한다는 미국의 강력한 경고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대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수일 내에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ouple of days and hopefully we'll make a deal. If we don't make a deal then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he was right. 그러면서 협상이 불발하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동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기 등 전략 자산을 증강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사관학교가 78기 예비생도 240명의 성무기초 훈련을 지난달 30일 시작해 이달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무기초 훈련은 단계적 훈련을 통한 사관생도의 기본 자세와 생도생활 적응 능력 함양을 목표로 적응과 인내, 극복, 협동 등 단계별 세부 도달 목표로 이뤄졌으며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가 사관생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뤄집니다. 병무청이 2일 충북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총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4일까지 42주간 진행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센터에 입교해 교육 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의 합숙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국가보훈부가 2026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 신청을 2월 한 달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6월 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475명에게 정부 포상과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및 감사패, 각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포상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가까운 지방보훈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서울의 눈이 그치긴 해도 추위 속 도로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며 서해안으로는 따뜻한 바다 위로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면서 하층운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원주는 영하 13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원주는 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잠시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한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해상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설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